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오늘 양대 지수는 강보합에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됐는데요. 또 의미 있는 모습들이 나왔죠. 또 올해 들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이제 2040선 위로 올라왔고 코스닥 역시도 올해 들어 최고치로 641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시가총액 100위권 내 종목 중에서 코스피는 아모레퍼시픽이 4%의 강세, 코스닥에서는 코스온이 6% 이상의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요. 화장품주가 이렇게 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오늘 세 분 카운슬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화장품주 얘기를 이렇게 했고요. 또 장 과장님은 오늘 장에 뭔가 의미 있는 모습? 뭐가 있다고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사실은 장을 많이 못 봤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 주식을 매매를 거의 비중이 반반 정도? 예, 그 정도 되는 만큼. 증권이시죠? 예. 네. 그래서 후강투 매매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국내 매매하시는군요. 증시를 조금 자주는 많이 못 보게 되고 요즘에 다행인 건 변동성이 좀 축소되어 있어가지고 뭐 자주 안 보더라도 트레이딩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은 없었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오늘장 국내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에서 아랫꼬리를 상당히 길게 달고 바닥에서 그 장중이죠. 장중 조정으로 끝났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왜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를 봐야 되냐면 조만간 MSCI 중국 지수 편입에 대한 결정 그리고 포트폴리오 비중이 결정될 건데 그거에 따른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이나 신규 유입이 결정될 거기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만 하시는 분들도 중국 주식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MSCI 편입 결정은 언제 나오죠? 6월 초 정도에 아마 결정이 날 거고 지금 네. 중국 정부에서 최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사상 최고의 그 위안화 환율 상승이 그러니까 환율 가치 상승이 있었죠.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이 달러 대비해서 이제 빠졌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지금 AI의 빚 때문에 한국을 좀 끌어들여가지고 여러 나라 유럽 국가들도 좀 끌어들이고 있는데 기축통화로서의 위안화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러려면은 당연히 환율 부분에서도 강세, 그리고 증시도 강세여가지고 MSCI 편입 비율을 좀 높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국내 증시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MSCI 특히 이머징에 들어가는 포트폴리오가 많이 들어간다면은 국내 증시는 한 번은 쇼크가 크게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인 비중 조절 차원에서 중국 증시를 좀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내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는 얘기지만 꼭 봐야 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또 짚어주셨네요. 자, 그럼 고광현 운용령님은 오늘 장에서 어떤 의미 찾아보셨나요? 일단 뭐 코스피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코스닥은 뭐 신고가로 뭐 대세 상승의 분위기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칫하면은 그 현재 뭐 최근에 뭐 금리가 아주 뭐 은행 예금해서는 지금 뭐 수익이라는 것을 좀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이라든지 또 증시 쪽으로 충분히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아무리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또 뭐 추격 매수에서는 뭐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측면에서 좀 저점권에서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 쪽에서는 뭐 코스닥이 일단은 우선 좀 관심 사항이고, 일단 코스피는 일단 제2 관심 사항으로 좀 두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여전히 지금 바이오 쪽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 추격 매수보다는요 저점권에 내려오는 종목 중에서 아직 덜 올라간 종목 쪽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특히 코스닥의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뿐만 아니라 네. 바이오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바이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쪽에 또 시청자분들 바로 접근을 해가지고
어젠가 그제도 또 이제 뭐 한번 상담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한미약품을 지금 한 저점 대비 한 100% 이상 올라온 지점에 여기서 매수해도 좋냐 이렇게 또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해서는 물론 한미약품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이제 큰 피해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른 아직 섹터를 보자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시죠? 아직 덜 예. 올라간 종목 쪽을 좀 찾아가지고요. 그런 네. 쪽에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섹터 내에서 덜 오른 종목을 보자시는 줄 알고 바이오도 제가- 그렇고 지금 예. 현재 최근에 보면 또 게임주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살짝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쪽이 있고 뭐 핀테크라든지 좀 아직 그 제약주도 지금 그렇고 해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쪽에 네네.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격 매력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김봉만 전문가님은 어떤 예. 흐름 오늘 장에 의미 있게 보셨나요? 뭐 아까 뭐 장과장님도 중국 관련 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 중국 시장을 지금 의미 있게 봅니다. 지금 오늘까지 10거래일 지금 상승이거든요. 전고 좀 돌파하면서 10일 동안 하루도 음선이 안 나오고 양봉으로 계속 치고 올라간다. 그래서 중국 증시의 신고가 행진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10거래일 동안 음봉 한 번 없이 양봉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수급이 상당히 강하죠. 우리 시장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 눈치, 중국 눈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시장이 최근에 미국보다도 중국하고 좀 많이 연동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신고가 행진, 특히 이제 거래일 동안 지속적인 상승이 좀 의미 있어 보이고, 뭐 외인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뭐 미니 차이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후에 중국 시장의 흐름을 쉽게 뭐 꺾일 장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좀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오늘 장중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또 3,690선 거의 강보합 수준의 마감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하나하나 만나볼게요. 먼저 전화 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네, 저기 셀바이오텍이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네, 매수가는 67,300원이고요. 예. 비중은 35%예요. 네, 최근에 지난달에 73,0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네, 예, 매수는 언제쯤 하셨나요? 저는 한 2주 정도 됐어요. 예, 오늘 종가가 딱 그냥 매수가 부근이시네요. 네네, 네, 횡보하고 있나 봐요, 이 주식. 그러게요. 예, 고점 경신한 이후에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어떤 부분 특히 궁금하시죠? 네, 저는요, 주식을 잘 모르거든요. 얼마 안 돼가지고. 아, 네. 그래서 지인의 추천으로 이걸 매수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의 전망을 좀 알고 싶어요. 네, 주식 투자 초보 단계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인분께서 또 추천을 해주셨고요. 꼭 좋은 수익 나셔야 되는데, 그쵸? 셀바이오텍의 회사의 전망을 물어와 주셨는데요. 저희 오늘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셀바이오텍 오늘 종가 보시죠. 주가 어제는 하락했고요. 오늘은 보합에 마감되면서 어제 종가입니다. 67,300원. 오늘 종가 역시 이 선에서 기록했습니다. 셀바이오텍 먼저 이슈 차원에서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고광현 운용령님께서 한 줄 평해 주시죠. 예, 일단 관망하자 이렇게 좀 한 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바이오텍 일단 뭐 전망은 뭐 괜찮습니다. 전망 괜찮고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따가 뭐 마지막에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쪽은 이제 자체 브랜드인 듀오락이죠. 이쪽에서 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서 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체내 우리 인체 내에 들어가서 이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뭐 살아있는 균, 뭐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유산균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산균 시장이 좀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또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고객 확보라든지 또 구매율 상승 이런 쪽에 벌써 좀 좋은 성과를 나타나고 있고 특히 해외 쪽에서 뭐 덴마크라든지 이쪽에서 뭐 또 자체 브랜드 시장 구축하면서 앞으로도 좀 성장성이 좀 계속해서 좀 좋게 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라든지 이쪽에서 해외 쪽의 인증을 획득하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시장 발판도 좀 확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도 뭐 작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듀오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2015년도에도 뭐 계속해서 고성장세를 좀 할 것으로 지금 전망치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난해 실적도 뭐 괜찮게 좀 나왔습니다. 이따 뭐 기본적 분석 시간에 뭐 분석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실적 측면에서 뭐 상당히 좋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은 이 종목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지금 2015년도인데 2009년부터 지금 저점 찍고 지금 2015년도까지 한 5년, 6년간의 장기적인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결국은 저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50배 이상 상승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좀 접근하시는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일단은 보유하고 관망하시지만은 손절가를 일단 확실하게 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35% 꽤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63,500원 해서 63,500원 이탈하면은 일단 매도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이탈 라인, 이 손절가가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해서 한 주당 10,000원 정도 이제 수익 난 지점인 한 77,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셀바이오텍 추천 받으셨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좋아 보이셨어요? 이거 뭐, 근래에, 뭐, 의약품하고 뭐, 이 바이오가 많이 뜨고 있다 하고, 네. 또 그러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좀 여러 가지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믿고 들어가라고 자꾸 했었기에, 그래서 제가 들어갔거든요. 네. 네, 다른 거는 방방 뛰는데 이것만 자꾸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개월이고, 길게는 1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네. 길게 갈까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래도 되는지도 알아봐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코멘트 해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셀바이오텍 지금 한 5, 6년간에 걸쳐서 지금 5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미 상승할 만큼 상승한 그런 자리에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매수해가지고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제 기대를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이제 회사 전망치라든지 이쪽이 좀 좋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또 주가 측면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63,500원을 이탈하면은요, 주저없이 손절하시고, 만약 63,500원이 이탈 안 하고 잘 지지가 되면은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50배 이상 올라간 종목은 5년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조정이 들어간다고 하면 또 장기간의 조정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꼭 손절가를 좀 준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아무리 좋아도 또 몇 년 동안의 대시세를 낸 종목은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 항상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또 뭐 더 가는 종목은 더 가지만 어쨌든 이 리스크 관리하는 손절가도 꼭 잘 기억하시고요, 시청자님. 네. 다른 분 의견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에 장용준 과장께서 한 줄 평 해주시죠. 한 줄 평은 성장성은 지속되겠지만 지금 트레이딩 구간이다 이렇게 제시드린 건데 어느 분이 이거를 추천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종목을 15,000원 밑에서 되게 많이 매매를 했어요. 이게 물론 저도 이제 트레이딩 플러스 실제적으로 싸다고 생각해서 매매를 했는데 지금 구간 67,300원에서 추천이 들어왔다는 건 그렇게까지 엄청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일단 짧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회사가 상당히 좋아요. 성장성도 좋고, 제가 이제 그 종목을 봤던 거는 제가 이제 홈쇼핑을 잘 보거든요. 남자인데 왜 홈쇼핑을 잘 보냐? 주식하는 사람 홈쇼핑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TV에서 프로바이오틱스 하면서 뭐 이것저것 하더라고요. 뭐 장에 좋고, 뭐 소화도 잘 되고. 이게 처음에는 어떤 식품 개념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치료제 개념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도 대장암 관련 치료제를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고유의 어떤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 코팅을 해주는, 그래가지고 장까지 가는 이런 거를 이제 대장암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 핀란드에 지금 본격적인 진출을 했고,
해외 진출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거기다가 그동안에는 자기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납품만 했어요. 그러니까 B2B. 다른 회사가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제품을 만들면은 거기다가 납품을 했는데 듀오락이라고 그래갖고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마진율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듀오락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50% 이상인데 다른 쪽에 납품하는 거는 마진율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혹시 화면을 띄워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자체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B2B로 직접적으로 고객한테. B2C로.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자기 브랜드를 넓혀나가면 마진율이 올라갈 거고, 지금 국내 매출이 절반, 해외 매출이 절반인데, 이거 해외 매출 쪽으로 굉장히 늘어나면 이 국내만큼의 성장성을 부여해준다면은 주가 상승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뭐든지, 올라갔을 때 밸류에이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성장한다는 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지금 싸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건 비싸다. 이런 이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쌌을 때 요거를 갖고 계셨으면은 제가 트레이딩이 아니라 홀딩을 제시해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는 트레이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운영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장기간의 상승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게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거나 그다음에 매기가 이런 바이오나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좀 빠져나온다고 하면은 되게 급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잘 지키시는 게 꼭 필요하실 것 같고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은 손절 라인이 65,000원이에요. 그건 제가 보는 기술적인 지표가 있으니까 그럼 목표가를 그렇게 높게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하기에는 동종업체 피어그룹도 없어가지고 평가하기 힘들고 제가 이제 기본적 분석이지만 목표가는 제가 자주 보는 기술적인 반등선 72,000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망 차원에서 지금 언급해 주셨던 부분이 대장암 치료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건강기능성식품 회사에서 어떤 바이오 쪽 회사로의 변모의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잖아요. 이런 게 좀 앞으로 기업 재무구조나 이런 데 부담을 주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건강기능식품이었을 때 라이센스, 그러니까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조하고 이게 의약품으로 됐을 때와 구조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은 쉽게 판매를 할 수 있지만 의약품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냥 허가가 되는 게 아니라 프리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임상 전 단계, 페이스 1, 2, 3 그다음에 그러니까 임상 1, 2, 3단계를 거치고 나서 이제 커머셜 런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이 넘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R&D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기대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그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 치료제를 항암제 같은 혹은 그 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이 들어가면서 커머셜 런칭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각 국가별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5년 가까이는 될 거예요. 3, 4년은.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가정하에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잘 된다고 하면은 좋을 거고 그 부분을 프로바이오틱스를 팔아가지고 캐시카우로 이제 또 다른 바이오 쪽으로 이제 그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재무적으로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 성장성은 부여할 수 있는데 싸지는 않아요. 싸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트레이딩 구간으로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매수가도 싸게 잡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손절가를 엄수해 주셔야 된다고 두 분이 계속 강조해 주시네요, 시청자님. 네. 네. 차트 분석 가보겠습니다. 김봉만 전문가님 한 줄 평해 주시죠. 예. 장기 핵심, 로그 핵심 그 저항 라인입니다. 현재 자리가.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기술적으로 다음 달이 이 셀바이오텍 주가에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차적으로 지금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점 대비해서 한 50배 정도 수년 동안 올랐고, 아울러서, 작년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좀 다소 좀 가소평가돼 있다 봅니다. 저 역시도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성장성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요.
앞서 제가 이제 월봉으로 장기 핵심 노고 저항선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셀바이텍의 월봉의 장기 트렌드를 보시면 2002년도에 뭐 1,000원 정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 2015년도니까 거의 한 13년 장기 핵심 추세죠. 요 윗꼬리야, 윗꼬리. 그죠? 예, 그래서 지난달에 정확하게 지난 2002년도 고점과 그다음에 2005년도 고점, 2006년도 고점, 요 트렌드 상단. 그러니까 지난달에 딱 여기서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주가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달은 물론 뭐 아직 며칠 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음봉으로 지금 돌파할지 여부를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거래는 많이 뭐 증가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만은. 그래서 현재 이 라인의 저항선이어서 만약 이번 달에 돌파 실패를 한다. 그리고 다음 달에 만약 시가가 마이너스 4월 1일 날 출발해가지고 장중 그러니까 이번 달 저점이죠. 한 62,000원 초반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 라인을 깨게 되면 셀바이오텍의 주가의 장기 랠리는 좀 일단락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 보시면 아니 주봉 보시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이 당시하고 1월달, 2월달이죠. 그리고 2011년도 7월달에 대량의 거래 터졌습니다. 이 당시 주간 거래량이 600만 주, 그리고 이 당시에는 거의 500만 주죠. 전체 발행 주식수가 940만 주입니다. 이 중에서 대주주 물량하고 뭐 우리 자사주 매입 물량 빼면은 실질적인 유통 물량이 한 50% 안팎이야. 그러니까 500만 주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막 거래 없이 이제 하루에 몇만 주씩밖에 안 나오면서 거래량이 주가는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밑에서 벌써 2012년도까지 매집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은 혹시라도 거래량이 최소한 뭐 100만 주, 2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만약 음봉으로 밀린다 그러면 그때는 고점이 나왔다라고 일단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가 이제 맥점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7만 원 구간을 돌파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요. 아시겠죠? 지금 하단에 이번 주는 35일선 지지 구간인데 만약에 65,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60일선, 그러니까 62,000원 라인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서 제가 이제 월봉 차트 장기 트렌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다음 달엔 다소 좀 불안한 그런 흐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장 이후에 만약 65,0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오늘 거래 봐서는 내일 좀 반전이 나올 텐데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이 트렌드 상단이죠. 여기 한 75,000원에서 한 76,000원 될 겁니다. 네. 예, 그 라인이 일단 단기 1차 목표가고 아래쪽으로 만약에 방향성을 다시 턴다. 그러면은 이제 64,000원이 지지 맥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네. 예, 64,000원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좀 재미가 없다. 네. 이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번 달에 64,000원 이탈하면서 다음 달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비중이 지금 30%고 주가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물량 여기서 전체 물량을 다 중기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건 다음 달에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 달에. 그래서 일부 물량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한 절반 정도는 제시했던 가격대에서 차익하시고 나머지는 뭐 다음 달 이후까지 보셔도 되는데 아래쪽으로는 64,000원을 1차 지지 맥점으로 보시고 리스크 관리까지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이제 주식 투자 시작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누구보다 멋진 투자자 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손절가는 세 분 거의 비슷하신데요. 목표 주가는 조금 다릅니다. 분할 매도라는 또 좋은 매도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하셔서 비중 조절을 해 나가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셀바이오텍 세 분의 투자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장용준 과장은 목표 주가 72,000원, 손절가 65,000원, 고강현 운용력 목표가 77,000원, 손절가 63,500원, 김봉만 전문가 목표가 75,000원, 손절가 64,000원 제시했습니다.